국내 업체들 뭐 코로나면 지금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라든지 산업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 히브리의 전쟁 사태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이제 방금 그 핵심 방금 거는 성장은 시간이 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어제 시작한 인터배터리 2025를 다녀왔는데 개막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뭐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688개의 기업 2,000개가 넘는 부스를 꾸리면서 전시 공간을 뭐 1층, 2층, 3층을 전부 다 가득 메웠는데 작년보다 23% 넓어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또 인터배터리에 참관을 해서 느낀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 주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업의 이 실무진들과 미팅을 걸치면서 얘기를 나눠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의 차세대 기술 경쟁,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화두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기업들의 그 적극적인 공세도 되게 두드러졌는데, 세계의 지금 2위 전기차 업체이자 배터리 제조사인 BYD, 그 다음에 글로벌 배터리 9위 EV 에너지, 중국의 이런 대단한 그 기업들이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뭐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들을 또 선보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위기감보다 어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어떤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관람객들 역시도 배터리 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또 보고 있다면서 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시의 중심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렇게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대형 부스가 자리했는데, 올해 3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로 유명한 2170 규격을 뛰어넘는 46파이 실물을 또 공개를 했고, 국내에서 오창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이 46 시리즈 배터리 북미 생산 거점으로 삼아서 지금 2025년 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그 소식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관계자분들과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들었는데, 미국 애리조나 퀸크릭 지역에 이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LG가. 투자 규모만 그 55억 달러면은 7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미국의 LG엔솔이 단독으로 세우는 공장 중에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할 배터리는 크게 이제 두 라인으로 나뉘어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라인, 테슬라가 처음 개발을 추진한 규격이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랑 출력이 높은 차세대 기술,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라인, 주로 이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안정성을 갖춘 그 제품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작년에 이제 한때 LFP 라인이 그 건설이 일시 중단이 됐는데, 그 LG엔솔의 이제 한 분에게 이제 제가 직접 재개 확인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재개 시점에 대한 것은 아직 100%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재개될 것이고, 왜 LG엔솔이 그리고 애리조나를 선택을 했느냐, 애리조나 공장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나 이 IRA의 그런 그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G엔솔이 일찌감치 이 미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충을 해서 현저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캐즘 현상에 어떻게 이제 나중에 선점 효과를 확보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이랑 이제 안정성 등의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봤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드론, ESS용의 배터리 필요성이 되게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내 발전 송배전 회사들이 지금 탄소 중립 목표로 세우면서 대규모 ESS를 구축하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 LFP 배터리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또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서 ESS 시장에 매우 적합한 그런 그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캐즘 상황에도 공장을 확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완성차 업체들도 재고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신차 출시를 늦추는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LG엔솔 입장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 전망을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 선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손실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특히 앞으로 이제 IRA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는 가도 중요해질 것이고, 이런 그 대비를 또 미리 또 선점을 해서 진행하는 또 기업들이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전기차 캐즘이 극복이 되는 순간. 예, 그리고 캐즘이 끝난 이후에 전기차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이미 공장을 확보한 이런 업체들이 주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는 어떤 대규모 투자를 가져온다. 예, 짧게 LG엔솔은 이렇게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커뮤니티 입장하시면 또 커뮤니티 내에서 또 저희가 궁금한 부분 또 답변을 해드리고 하니까 영상 고정 댓글이나 정보 보기에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많이 입장해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참 좋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또 입수를 했는데, 삼성,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그리고 뭐 SK온,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금양의 또 실무진 분들을 또 단독으로 만나서 미팅을 또 진행을 하고, 어제도 아카데미에서 이제 관련해서 잠깐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담당자 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부분들을 금양은 이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삼성 SDI가 걸었던 슬로건은 인셀리전트 라이프, 다시 말해서 배터리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컨셉이었어요. 네, 부스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요. 일반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 뭐 해외 바이어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현장에 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전시 구역마다,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배터리, ESS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삼성 SDI가 정말 여러 방면으로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또 전시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국내 1위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A2G와 함께 이제 공동 마케팅 부스를 마련을 했다는 거, 그 부분. 먼저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봇 달2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달2. 이게 실제로 부스 한편에서 움직이면서 참관객들에게 이제 뭐 퍼포먼스가 또 나오고 인사도 하고, 뭐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 특장점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장시간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웠던 게 모베드라는 그 차세대 로봇 플랫폼인데 불규칙한 노면을 우리가 접해도 로봇이 접해도 흔들림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그 특수 설계된 바퀴 위에 서스펜션 있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삼성 SDI의 고성능 배터리 덕분에 이동성이나 내구성이 크게 향상이 됐다고 해요. 게다가 오토노머스 A2G가 만든 이 레벨 4 자율주행 셔틀 로이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도 정해진 경로를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SDI의 21700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실제 운행 시 장시간 주행 안정성을 검증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가 사실상 오래전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관련해 갖고 이제 뭐 노하우 관련해 갖고 이제 어필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또 공개를 했어요. 4680, 469, 41, 4610, 46120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모델들인데 숫자 뒤에는 이제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지름은 다 같아요. 46은 같고 높이만 달리해서 고객 요구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기존에 이제 21700보다 에너지 밀도랑 출력이 대폭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템리스 설계 같은 기술도 적용을 해서 발열 관리랑 충방전이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그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기차나 전동 공구,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에 적용이 되면 에너지 밀도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행 거리도 훨씬 더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충전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테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대가 또 큰 상황이더라고요. 또 재미있었던 게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폼팩터를 각형으로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소재, 뭐 LFP, 미드니켈, 하이니켈을 활용한 그 풀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하이니켈, NCNA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중저가형 전기차를 위해서 뭐 미드니켈이죠. 리튬 인산철 그 배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이라네요. 저가부터 고성능까지 전기차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각 시장마다 딱 맞는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해서 점유율을 넓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 한쪽에 뭐 아우디 관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포르쉐, 또 타이칸 모델이 또 전시가 되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을 뭐 원통형 각형뿐만 아니라 ESS, 로봇 자율주행 이런 다방면으로 확장을 해서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부분, 거듭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또 특히 현대차 기아랑 함께 로봇 자율주행 마케팅을 처음 시도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좀 눈여겨봤어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뭐 자율주행까지 빠르게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캐즘에 진입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를 떠나서 기업적인 이런 배터리사의 측면에서만 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사들이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구나, 이런 차세대 기술 선점에 나선 부분이 되게 위대한 부분이구나, 향후 어떤 시장이 회복될 때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K 배터리사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위기일수록 뭐 R&D 투자랑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사활을 거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행사에서 다시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투자의 관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과 소통을 원하시면 구독자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통형 셀 프로토타입을 처음으로 전시를 했죠. 그동안 주력해온 파우치형이었는데 왜 이제 각형이나 원통형 3대 폼팩터를 모두 선보이면서, 그러니까 원통형 그 469 배터리를 사실 금양이 이제 처음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타 배터리사들도 이제 계속 오픈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수요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SK온에서도.
여기 부스에서 이제 그 공개가 됐던 원통형 배터리 모형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지만 이미 작년 하반기에 원통형 파일럿 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R&D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 핵심 고객의 이제 요구에 선제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강점인 하이니켈 파우치 배터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LFP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재랑 초급속 충전, 뭐 안정성 강화 이런 것 등의 차별화 기술의 개발을 뭐 매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유연한 폼팩터 전략이랑 차세대 기술을 투트랙으로 캐즘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배터리사들 이제 저희가 이제 첫날 인터배터리 가서 이제 배터리사들을 이제 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미팅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3일 동안 이 인터배터리를 본다는 건요 모자라요 시간이. 물론 3일이면 24시간, 48시간, 뭐 72시간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볼 수가 있겠지만 3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4시간 이상을 저희가 있었는데 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그만큼 또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냥 허투루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진짜 사활을 걸고 각 분야에서 미친 듯이 진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전기차 캐즘과 지금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움직임들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고 파우치에서 또 각형의 전환 움직임이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 본격화가 되면서 각형 셀의 에너지 밀도 향상이랑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 그 역시 캐즘 극복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 각형이 그 떨어 나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중요한 축임을 이번 전시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궁무진한 부분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시회 기간 동안 이제 뭐 열렸던 그 컨퍼런스에서 기업의 경영진들 고위급 경영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업계 전망이랑 전략을 직접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 내용에 포커싱이 된 거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그 어떤 그 진단과 극복 시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김 CEO는 그 비교적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올해 1, 2분기 1분기가 업황 저점이라고 보고 2분기부터 수요가 조금씩 되살아나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점진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재고 조정이 1분기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2분기 이후에 주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실을 다지는 버티기 전략을 얘기를 했고 삼성 SDI의 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입장을 좀 내비쳤는데 캐즘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이랑 국제 정세 불안 등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생각보다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미래 기술 확보에 우리의 이제 생존이 달렸다고 기술이 곧 희망이라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어떤 그 철학 아래서 R&D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고 또 실제 LFP 플러스 플랫폼처럼 위기 속에 혁신 기술을 내놓는 것이 좋은 예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SK온의 이제 R&D 본부장은 또 이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캐즘 국면에서 남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구체적으로는 SK온이 강점을 가진 뭐 초고속 충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터리의 안정성, 전고체 관련 부분들 연구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 개발 성과를 곧 양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원통형 셀 개발 가속화랑 함께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또 목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거죠. 남들과 다른 기술력으로 캐즘을 건너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SKO는. 예. 뭐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양극재 출하 물량 대폭 앞으로 이제 좀 수요 회복 시에 늘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 BM에 지금 현재 충북 청주에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공장을 구축 중으로 해갖고 내년 초에 3월이죠. 3월에 완공 목표로 해갖고 연 300만 톤입니다. 300만 톤 생산 규모의 양산 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체전해질. 그래서 고체전해질의 부분이 이게 이제 개발이 꿈의 배터리 상용화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수 스페셜 이수 쪽과 이제 협력을 해서 황화리튬 원재료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한 덕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한 발 앞서갈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이것도 그렇고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그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던 경영진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단기적 시장 전망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술과 내실로 버티면서 다음 슈퍼사이클을 준비하자라는 큰 방향성은 다 일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관람객들조차도 이런 또 언급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또 하고 그런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발표 직후에 또 각 사의 이제 부스로 달려와서 추가 질문을 던지는 어떤 저 같은 열정도 또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 캐즘은 언제 도대체 끝나고 시장은 다시 언제 성장 궤도에 오를까요, 여러분들? 예. 일반적으로 캐즘은 혁신 제품이 초기 성장 후에 겪는 일시적인 이런 정체기를 뜻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캐즘에 진입했다는 그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도 지금 뭐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점이 2027년에야 올 것이고, 그때쯤 이제 사라질 것이다, 캐즘이. 그렇게 또 전망을 또 한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서는 배터리팩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그 $100 이하로 내려가고,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그 가격 페리티를 이루는 시점이 2027년쯤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약 3년 정도 최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요 정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1년 정도를 이제 경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2년 내외, 빠르면 뭐 2026년 말, 2027년 초부터 완전히 극복이 아니라 어떤 그 본격적인 재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업계 다수도 또 얘기를 해본 결과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캐즘 극복까지 뭐 3년에서 4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만하게라도 부분적 회복은 뭐 2026년부터 중기나 뭐 이렇게부터 또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예. 반대로 또 2026년까지 힘들 것이라는 또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언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까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만큼 캐즘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앞서서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확실해요.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중단기적인 시각에서 자산 증대를 꾀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또 뭐 여러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소폭 반등 후에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뚜렷한 수요 회복 시그널이 올 때 본격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또 내다보고 있어요. 그 방아쇠 트리거는 내년 이제 2026년 상반기경에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친환경 규제가 재강화되거나 미국에서 어떤 그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나오면 조정은 있겠죠. IRA가 더 좋아져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나오기만 하면
그 이후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기가 오면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배터리 기업들의 그 실적 저점 통과 확인, 눈에 보이는 그 데이터, 즉 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결국에는 빠르면 2026년을 앞두고 캐즘 종료가 아니라 캐즘의 그 종료 신호가 어느 정도 보이면서 K배터리주에 대한 그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그 캐즘 극복 전에 주가의 어떤 선제적인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별마다 또 전략이랑 기술적 성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차별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또 나와가지고 차세 폼팩터에 앞서가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미리부터 끌고 모아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빨리 주가가 회복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캐즘 기간 동안 기술 투자에 소홀하거나 시장을 안일하게 전망한 기업들은 회복 국면에서도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의 기술 격차, 그리고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 2, 3년 뒤에 주가 순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표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투자자들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하는 거랑. 지금 준비한 자만이 캐즘 이후에 펼쳐질 배터리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어떤 그 각 사마다 기술 로드맵, 고객 확보 전략을 눈여겨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같은 2차전지 배터리 업체라도 지금 이 캐즘이라는 게 싹 몰아치면서 이물질들이 싹 씻겨가면서 지금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각자만의 옷을 입어가고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면 저희 커뮤니티 그리고 아카데미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업과의 어떤 그 인터뷰나 뭐 탐방이나 그리고 또 투자의 관점을 가질 때,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도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는 냉정함을 견지하고, 내가 직접 투자 중인 기업이라고 해서 리스크를 경시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제 실무진 분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도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할 때도 오직 팩트와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또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리고, 투자란 어느 한쪽에 또 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돈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성장성 그리고 잠재력,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산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그러면 무조건 투자해갖고 개인 투자자들만 자산 증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기업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산업과 그런 개발들이 있을 때, 자본이 부족할 때 우리 이 소중한 그 주주들의 힘을 빌려서 그거를 이제 유치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또 각자 윈윈하자는 거죠. 추후에는 또 주주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자산 증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란 리스크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피 같은 자산입니다. 누군가는 100만 원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A라는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1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이 사람에게는 10분의 1일지언정 이 사람에게는 진짜 1억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피 같은 자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진들과 또 미팅에서 또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도 또 금양 실무진과 또 미팅에서도 비판 섞인 그런 그 내용을 금양 관련해서 좀 제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말씀을 또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가 또 직접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금양뿐만 아니라 SK, 그 다음에 뭐 삼성, LG 에너지솔루션 전부 다 응원합니다. 금양도 응원 진심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지켜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과연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산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부릅뜨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윤철중 TV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이익만을 쫓는 방식보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자산 증대를 시키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예. 억지로 투자 안 해요. 예. 투자할 거리가 없으면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3주일이건 4주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네 달이건 투자 코멘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 과정에서 현업의 전문가, 기업의 대표, 실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심층 미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사실 위주로 또 해석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고 싶어지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투자해도 되는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증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유튜브 방송 전문가들, 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편향됐는지 편향되지 않았는지 이게 딱 보여요. 조금만 들어봐도. 그래서 아무튼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늘 개인 투자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기업을 우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랑 리스크 요인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분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금연 관련해서 또 지금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많은 관심 이슈가 좀 부각이 된 상태인데 불안감도 또 있고, 관련해서 이제 실무진과 진행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추후에 아카데미에서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추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우리 구독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